안녕하세요.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2022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그냥 이런 관용적인 인사도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죠? 새해 복은 뭐겠습니까? 예, 우리의 소망, 예, 각종 사회 개혁, 그죠? 부정부패 세력들 척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뚝심 있게 밀고 가줄 또 다른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또 우리의 또 소망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그죠? 새해 복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개월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이 수구 세력들의 이 흑색 선전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해서 여론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 한 2개월만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언론인이 됩시다. 여러분 이거 잊어먹지 않았죠?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됩니다. 언론이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가세형 같은 이상한 막 애들도 막 설치는 데다가 조중동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들조차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요즘은 그냥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스스로가 언론이 되지 않고서야 이 수구 세력의 흑색 선전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허지연 TV를 응원해주고 있는 또 광고 업체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만나주시고 허지연 TV의 올해 활약도 응원해주실 분들은 요쪽 요 밑에 여기로 인사해 주셔도 되고 또 허지연 TV 채널에 정기 후원 가입해 주셔도 좋고 리포액트 후원 회원으로 정기 가입해 주셔도 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이니까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이제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이제 발표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내 또는 오차 범위 살짝 벗어난 수준에서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좀 불신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론의 어떤 추이 자체를 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조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흐름 정도만.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랑 한국갤럽 뭐 그 정도, 그 정도가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그 들쑥날쑥한 게 없고, 그리고 좀 그 응답률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10% 이상 늘 이끌어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하여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참조를 하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재명이 근소하게 분명히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론 추이는 그렇고 어쨌든 뭐 이재명이 굉장히 잘한 것도 있죠. 저는 그것도 있는데 윤석열의 진짜 실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20, 30대가 이제 그 SNS라든지 이제 정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최근에 이제 3프로TV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코인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경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런 프로들을. 전투 심지어 3프로TV가 잘 몰랐어. 제 경제에 좀, 제 스스로 경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전 경제 쪽은 진짜 약한데, 3프로TV를 저도 잘 몰랐다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지 몰랐어.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윤석열이 이제, 그죠?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재명이 특별히 큰 실수만 안 하면, 특별히 또 다른 흑색 선전에 휘말리지만 않는다면 이 추이는 저는 근소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지지율 추이도 많이 봐야 됩니다만, 이 유권자들이 어떤 점에 집중해서 이 대선을 좀 지켜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이제 진영에서 어떤 것에 좀 전략적으로 어떤 하여튼 그죠, 전략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 후보 자질 중에 눈여겨보는 점. 저는 대중들이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요즘 국민들은 그죠? 어떤 여야 구분 없이 정책적 전문성이 누가 탁월하냐, 이런 걸 좀 많이 보는구나. 그죠? 국민 통합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은 하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그죠? 우리는 싫어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좀 사면을 좀 단행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 개혁 진영에서는 그죠?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별로 없지만 일반 국민은 이런 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제가 이재명 캠프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요거 좀 강조하세요. 요거.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요거 실제로 미국 대선에서 1992년도 대선 때, 그때 공화당의 돌풍이 엄청 났었거든. 그래가지고 위태위태했습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홍보 천재가 있었지.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선거 캠페인에 썼는데 뭐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좀 다르게, 얘네가 아무튼 그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 경제 이데올로기의 주도권은 항상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육성한다든지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신산업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훨씬 더 좀 이렇게 강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내세운 겁니다. 공화당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이제 좀 이데올로기적 어떤 호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르게 성장한 민주당 정치인이거든요. 이분은
어떤 민주화 운동의 어떤 커다란 어떤 유산을 물려받은 어떤 뭐 그런 세력이라거나 그런 쪽이 아니에요. 이분은 무슨 학생 운동의 무슨 대부도 아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좀 이단화에 가까웠어요. 지역에서 성남 지역에서 시민 운동 좀 오래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 민주당 내에서 그냥 법률 자문단 같은 거에 있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정치의 개파가 아예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 나중에 좀 더 깊은 얘기 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시에서 행정의 달인, 특히 그냥 행정도 아니고 망해가던 성남시를 완전히 되살려가지고 복지를 할 거 다 하면서 경제행정의 달인으로 완전히 그죠? 각인시켰잖아. 경기도지사일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민주당의 이제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어떤 경제행정의 달인, 그런 자생력으로 커온 정치인이 사실 별로 없어. 예.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별로 누구의 지원도 없이 본인의 능력 하나로 그걸 해낸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경제 행정을 잘 펼까? 사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똑똑하니까 그렇겠거니 사실 생각은 했지만 3프로TV를 보면서 이 사람 주식 투자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저는 제가 경제 바보인 걸 인정하거든요. 저의 장점은 그쪽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학습도 많이 되어 있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경제 행정, 어떤 경제 지식의 달인이었구나. 그거를 좀 뒤늦게 새삼스럽게 좀 더 내밀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3프로TV가 아니었다면 사실 저도 이재명 지사랑 뭐 그런 식의 대화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지식이 해박한지는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선거 구호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쌀집 아저씨가 일 잘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홍보물 재밌게 잘 만들고 있고 어쨌든 대중의 이목을 끄는 영상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제는 어떤 영상이 이제 필요한 시기냐면 내용을 채울 시기입니다. 예, 뭐 캐롤 부르고 뭐 부인이랑 나와서 뭐 재밌는 이제 춤도 추고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예, 그거 3번 이상 반복하면 식상합니다. 이제는 뭘로 콘텐츠를 채워야 되냐면 이재명의 장점. 이게 워낙 그 이재명이 이제 뭐 대장동 국면이나 이런 거 돌파하느라고 자기 방어하는 게 좀 급급했어요. 그러느라고 본인이 실제로 잘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대중에게 좀 어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해야지. 근데 그거를 뻔한 방식으로 하면 안 돼. 쌀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게 기발한 방식으로 이재명의 이 강점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재명 캠프의 뭐 선거 책사는 아니지만 뭐 이제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거를 이제 지켜봐온 여러 가지 저의 나름대로의 또 나름대로의 시선과 내공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세우는 지역구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당선됩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호소라든지 당위성에 호소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늘 망했어.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재명처럼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좀 운이 없기도 해. 본인의 실력도 없지만 운도 없어. 하필이면 넘사벽에 능력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바보일 수는 있는데 이재명 같은 넘사벽 천재를 만나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의 바보력이 더 드러나는 거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좀 운이 없어 보이기도 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박근혜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이재명만큼의 어떤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지 토론을 보인 적은 없어요.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강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윤석열이 문재인을 상대했다면 또 달랐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재명을 만난 거야. 이재명 같은 정말 그죠? 예. 하필이면 천재 이재명을 만나는 바람에 본인의 바보력이 더 드러나.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씨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그 성남시에서 경제행정의 달인을 보였던 거 사람들 많이 잊어먹고 있거든. 특히 20대는 하나도 몰라. 성남시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걔네들 10대였기 때문에 뭐 정치 시사 이런 거 보던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요즘 20대들은 잘 몰라요. 30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강조해야 될 때예요. 특히 요즘 20, 30대들 주식 굉장히 중요하거든. 코인, 투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강점을 내세워야 됩니다. 좀 더 강조하세요. 쌀집 아저씨. 누가 이 영상 좀 쌀집 아저씨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재명 지사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가 뭐 이거를 뭐 그냥 그죠? 뭐 문자를 보내줘도 되는데 홍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봐야 돼. 아시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걸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홍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걸 봐야 된다고. 제가 쌀집 아저씨랑은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알 턱도 없고 알긴 알겠지. 근데 뭐 제가 뭐 2, 3년 사이에 최근에는 그냥 뭐 어디 가서 사고나 치는 기자처럼 언론에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그냥 그런 수준의 기자처럼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누가 좀 쌀집 아저씨한테 이거 영상 좀 갖다 퍼날라 주세요. 이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stupid is the economy 이 문구를 활용하기가 참 절묘하게 된 게 뭐냐면 윤석열이 동네 바보형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upid, 이 바보야라는 표현이 이렇게 잘 맞는 후보가 절묘하게 나타났어. 그래서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쌀집 아저씨 요런 걸로 콘텐츠를 채우십시오. 요즘 20대들은 이재명이 뭘로 커온 경제 행정가인지 몰라. 그냥 똑같이 본다고. 여야 그냥 똑같은 그냥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본다고.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라고. 민주당과는 완전 결이 다른 사람이야. 심지어 민주당에서 싫어했어. 솔직히 대놓고.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재명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니까 자생적으로 계속 크는 거야. 당황했겠지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이런 강점이 있는 후보라는 거를 좀 더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요즘 20대들한테는 이재명이 뭘로 커온 정치인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오세훈 따위에 혹하고 낚이는 거예요. 지금은 또 안철수한테 훅하고 낚이기 직전이잖아. 잘 몰라서 그래요. 10대 때 누가 뉴스 봐. 수능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냥 게임하고 롤하고 바쁘지. 그런 시기예요. 그 10대 때는. 나도 그랬는데 뭘. 그러니까 그런 걸 뭐 20대 애들 생각이 없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알려주면 돼. 20대의 감성으로. 그런 거를 쌀집 아저씨가 잘하니까 쌀집 아저씨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 미 대선 구호 잘 활용해서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거 누가 좀 전해주세요. 진짜 좀 전해줘. 내가 맨날 말하는데 누가 전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전해달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어디 클리앙이라든지 뭐 MLB 파크라든지 뭐 민주당 뭐 자유 게시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다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누가 올리면 또 여기저기서 퍼 날르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쌀집 아저씨한테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그렇게 많이 보는 방송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누가 올리지 않으면 잘 몰라. 자, 언론들이 이제 신년 여론조사하는 걸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렇더라고. 갑자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막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까지 같이 망가뜨리고 싶은 전략인 건가? 계속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도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 똑같은 비호감으로 만들려고 언론들이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의 조사를 왜 해? 굳이? 예. 그냥 누구를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 굳이 느낌이 나빠지고 있는 후보는 누군가? 이걸 왜 물어봐? 이유가 뭐야? 참.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윤석열이 더 나빠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비호감 후보로 이재명을 같이 윤석열처럼 묶어가지고 계속 떨어뜨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왜 해?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솔직히 동급입니까? 그 부정부패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 파는 대로 다 나와. 굉장히 쉬운 사람이라고. 취재도 엄청 쉬워. 기자들이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파면 파는 대로 다 나옵니다. 뭐 열린공감TV가 뭐 대단히 큰 실력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아마추어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대형 보도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윤석열은 그냥 걸어다니는 부패 덩어리라 조금만 파면 다 나와. 제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니네들이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재명은 진짜 파도 잘 안 나와. 뭔가 이상해 보이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나온다고 제보자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규모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다르고. 근데 무슨 똑같이 비호감 대선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정치 무관심층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예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정치 무관심층이 라 하더라도 조금만 이 3프로 TV를 본다거나 유튜브 조금만 봐도 솔직히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대충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비호감 대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무슨 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 꼴 나요. 일본 꼴.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데 정치 무관심층이 너무 많아. 언론사들이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투표해봤자 어차피 자민당 이런 심리가 강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지를 않아 아예. 무슨 뭐 촛불을 들어봤자 그래봤자 1000명 2000명 수준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죠? 고저 그런 공화당만 아니 공화당이란다. 자민당만 계속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는 거지. 거기는 지역구 세습은 그냥 뭐 3대 세습은 기본이고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문화적으로 정착돼 버린 나라야. 하도 그런 일이 흔하니까. 우리나라 그런 꼴 납니다. 이런 그 자꾸 막 비호감 대선 강조하고 정치인들 다 똑같이 나빠.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면 일본 꼴 나요. 어떻게 똑같이 나쁩니까? 분명히 더 나쁜 놈이 분명히 있는데 똑같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말이야 솔직히 안 그래요? 뭔가 좀 진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기자가 아니라면 누가 더 나쁜 놈인지는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너 어디 진영이야? 솔직히 말해. 너 진영주의 기자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똑같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분명히 더 나쁜 놈이 있는데 이런 놈들이 나빠. 본인의 어떤 진영을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객관적인 척하면서 스리슬쩍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전 세력들 더 나빠. 차라리 김용민 PD나 고일석 기자처럼 대놓고 선언을 해.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 보도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여러분 윤석열의 좀 막말 퍼레이드가 새해 벽두부터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큰 웃음 주고 있는데 이제는 윤석열을 보면 별로 긴장도 안 돼. 그냥 보면 뭐랄까 그냥 웃겨. 요새는 이제 이 사람의 그 적나라한 실력을 이제 젊은 층도 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큰 긴장은 안 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긴장하고 검증하겠지만 요즘 보면 그냥 웃길 때가 더 많아. 그래서
그 연초에 그 무슨 그 족발집 이제 서울에 어디 이제 그 영세상이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한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자가 물은 거야. 이재명 후보가 아니 이 사람 뭐 추경 뭐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더니 이거 위선 아니냐. 그러면은 윤석열은 그럼 낙선하면 그러면 또 추경 안 한다고 할 거야? 왜 대통령이 꼭 당선돼야만 추경하겠다 그래? 아니 제일 야당인데 여당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추경할 수 있어 역대급에. 근데 왜 꼭 당선돼야만 하겠다라는 거야? 윤석열이 이제 그죠? 그렇게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 하니까 이재명이 역공격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대놓고. 아니, 공약이란 게 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기자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제목을 이렇게 달아버린 거야. 이유미, 유미나 연합뉴스 기자가. 이보세요, 윤석열 씨. 에? 그러면, 낙선하면, 공약 이행 안 해도 되면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되는 겁니까? 당신이 허경영이야? 아니 허경영 같은 사람 솔직히 당선 가능성 없지 누가 봐도. 그래서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공약 막 뜬금없이 내던지고 국민들 마음 혹해가지고 지금 5, 6% 이상 지지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막 던지면 그럼 그게 허경영이지 윤석열이냐? 그럼 당신 국민의힘 말고 어디 공화당 그냥 가. 그리고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막 던져 좀.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모르겠어. 압력을 받았는지 한 3시간 뒤에 똑같은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게 건조하게 바뀌어 있더라고. 대통령 설득해서 추경 국회에 넘기면 논의하겠다. 뭐야. 내가 볼 땐 연합뉴스 사장인지 편집국장인지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 너 왜 그래? 너 윤석열 싫어해? 야, 윤석열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렇지. 그걸 그대로 제목을 써주면 어떡해. 제목 바꿔. 뭐 이런 거야? 왜 제목이 이렇게 건조하게 바뀌어? 내가 볼 땐 기자 너의 첫 문제의식이 매우 바람직했어. 윤석열이 허경환 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야. 아니, 공약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라니. 미쳤어? 그럼 제1야당은 뭐하러 해? 여야 협치는 뭐하러 하고?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 거지. 떨어지면 공약 다 폐기해? 뭐하러 대통령 선거 나오냐? 그럼 뭐하러 정치하고? 그냥 허경영처럼 조그맣게 어디 동산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냥 지지자들끼리 그냥 뭐 기도회나 열고 그러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 번씩 나와서 이벤트 하고 그러면 되지. 참나. 근데 족발집 그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으로 달아놓은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각 언론사들이 그 족발집에서 있었던 그 기자회견을 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했다? 그냥 뭐, 자영업자 앞으로 임대료를 절반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와, 완전 허경영식의 공약을 여기서 발표를 한 거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임대료의 절반, 무조건 절반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대. 최대 1인당 2,500만 원까지. 와. 야, 이런 포퓰리즘이 어딨어. 이걸 또 이재명이 한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겠지. 이재명 씨, 만약에 여력이 되면 이거 그냥 받으세요. 괜찮잖아. 좋은 건 그냥 받아. 그래가지고, 이런 위주로 그냥, 윤석열이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러한 공약을 발표했다. 딱 요 얘기밖에 없어. 근데, 이날 현장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약을 발표할 때조차도 어버버버 했던 거야. 자, 요거 영상을 빨간아재 유튜버 우리 기자분 계시죠? 그분도 그렇고 다른 이제 유튜버들이 되게 재밌게 편집을 잘했더라고. 이거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어떤 언론에도 잘 나오질 않는데 제가 볼 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윤석열의 적나라한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이거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했죠.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하지.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이걸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했죠.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말 이 부끄러움은 이게 누구의 몫입니까? 진짜 이런 바보를 우리가 놓고 그러니까 이 공약을 발표하는 이 중요한 어떤 순간에도 그 공약이 숙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원고도 제대로 못 읽고 옆에서 코멘트 해줄 때까지 우리가 50% 맞죠? 막 이러는 거 봐. 미치겠다 진짜. 자기 공약을 자기가 마련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그냥 가져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컨펌만 한 거지. 애초에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거야. 이재명처럼 10년 넘게 도지사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이런 공약들을 고민하고 생산해왔던 게 아니라 지금 급속하게 누가 갖다 주는 거를 외우기 바쁜 거야. 다만 자기가 최종 컨펌은 하겠지. 이거는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컨펌은 할 텐데 뭐가 좀 제대로 공약이 숙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 거죠. 지금 공주파 방송에서는 선거 뭐 형평성 시비일까봐 이런 것들을 차마 내보내진 못한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될 언론사의 어떤 후보 검증 보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이가 없어.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이거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손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임대료와 공과금을 뭐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대출 상환 금액에서 이런 행동 많이 하거든.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했죠.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그만 보죠. 뭐 이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영상들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더 강조되어야 할 9시 뉴스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준비 안 된 영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후보가. 그러니까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어떤 지금 그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우리 족발집 영상이 한 번 더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여기저기 퍼뜨리세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어. 윤석열이 무슨 그 충북 단양군의 무슨 사찰에서 열린 뭔가 법회에 이제 참석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상월 대조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지켰던 호국불교 정신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 여기까지는 얘기 잘했는데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나. 어려운 나라를 국민이 힘을 합쳐 바로 세우고 난국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참. 아니 지금이 무슨 뭐
무슨 근대 왕 뭐 무슨 고대 왕정 시대입니까? 예, 근대도 지나서 고대 왕정 시대야? 무슨 뭐 왕권 시수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고. 아니면 예? 뭐 나라를 잃어버린 무슨 뭐 일제 시대에 살고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제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권 신수설 이런 게 살아있던 시대라, 그죠? 예, 왕과 백성,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일제 때만 해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를 이제 50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 민주제도가 급속하게 정착한 나라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제 우리가 용도 폐기한 거죠.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 먼저 나라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책을 워낙 안 보니까, 아,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 뭐, 요런 얘기 정도는 그냥 그 어르신들이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꼰대처럼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야,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야, 우리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아니야. 우리 한 번 또 나라 잃으면 어떡하냐? 나라 없이 민족이 있냐? 이런 좀 그냥 개똥철학 같은 거 정도는, 검사들도 술자리에서 충분히 한다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용도 폐기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철학이 뭐예요? 이 로크, 홉스 이런 사람들의 사회계약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굳이 설명해 줘야 돼요? 윤석열 같은 바보는 이 사회계약설이란 걸 알 턱이 없지. 책을 워낙 안 읽으니까 교양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다음 백과 이런 데 들어가서 사회계약서 쳐보세요. 그냥 바로 나와요. 예? 근대 민주주의는, 예? 절대 왕정에 대항하는 여러 시민 세력들이 이제 싸워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뭔 소리야. 원래 애초부터 나라가 생긴 자체가 일종의 원시 사회에서 일종의 좀 암묵적인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권력을, 그래, 너희들 그 지도자들에게 좀 이양할게. 대신 우리 좀 안전하게 지켜줘. 근데 이거 조건부 계약이야. 니네 우리 제대로 안 지켜줄 거면 우리 이거 계약 파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뭐 무슨 뭐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뭐 원시 시대 때 나라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속에서 나라가 존재하게 된 거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역전이 돼가지고 고대, 중세 뭐 이런 걸 지나서 왕권 신수설 같은 것들이 갑자기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애초에 나라가 생긴 이유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 이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회계약설이 이제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일종의 좀, 그죠? 제1원칙이 돼 있는 거죠. 이거 없이는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질 않아. 그거는 최소한 5, 60년 전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죠? 권리로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런 거죠. 예. 이 사회계약서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항상 제일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 뭐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잃은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서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죠? 이런 거를 대놓고 대통령이,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다고. 이 사회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이재명 씨를 알고 지낸 지가 전 10년이 넘죠. 성남시장을 이제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 방문을 좀 했어요. 원래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또 한겨레 기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트위터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뭐 인터뷰도 할 겸 개인적으로 축하도 좀 할 겸 이제 성남시장을 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책상에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이재명 씨 책상에 뭐냐면 그 성남시청의 조직도가 있는데 맨 위가 당연히 성남시장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부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
성남 시민. 성남 시민이 맨 위고 그 밑에 성남시장 그리고 그 밑에 각각의 부처들이 써 있더라고. 이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조직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공무원들에게 이런 개념부터 심어줘야 된다 싶어서 그냥 자기가 바꿨대. 근데 여러분 지금 지자체들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뭐 위에 뭐 그 조직도 맨 위에 무슨 도민 무슨 국민 뭐 이런 거 지금은 다 유행처럼 지금은 어느 지자체건 다 하고 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하는 지자체가 없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워낙 이제 이런 시민운동에 완전히 그 뿌리 깊은 사람이라 아예 마인드 자체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 그걸 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걸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계약설이 뭔지 너무나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라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반박했죠. 명확하게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뭔 소리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대리인이다. 우리는 헛소리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뭔가 어떤 정치적인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원래 철학 자체가 그래요. 예. 제가 사적으로 알아왔던 이재명이 이게 별로 진짜 안 유명했을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이재명 씨의 기본적인 어떤 정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SNS에 이걸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유행을 탔는지 각 지자체마다 이제 다 그렇게 하더라고. 예, 이게 아마 거의 원조일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모르는 또 뭐 어떤 지자체장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게 원조였을 거예요. 그런 어떤 아예 조직도 자체를 아예 틀을 바꿔버리는 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은 뭐 또 자기 발언을 왜곡해서 뭐 민주당이 공격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보세요. 그럼 애초에 말을 똑바로 하든가. 맨날 다 오해래. 국민이 바보냐? 니들이 오해 되게 맨날 말을 그렇게 해놓고는 맨날 우리 보도를 오해한대. 윤석열이 사회계약론을 알까? 절대 모른다에 내가 100만원 거두라. 진짜. 여러분 의외로 근데 이거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들은 적어도 깨어있는 시민들이니까 알지만 이거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카톡방이라든지 교회 카톡방이라든지 많이 좀 올려놓으세요. 제 콘텐츠 좀. AI 윤석열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대리 윤석열 논란까지 있네. 네, 지금 뭐 방송이 좀 길어져서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게임 매체랑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게임 전문 매체랑 인터뷰를 했대. 젊은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지. 우리를 장애인 취급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을 했나봐. 이게요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라요 실무자가 대신 답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AI 윤석열을 넘어서서 대리 윤석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론 인터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윤석열 본인이 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본인이 원고 갖다 줘도 똑바로 못 읽어서 막 우리가 이거 50%라고 한 거 맞지? 확인하고 있고. 난 이제 그냥 이 사람 보면 웃음부터 나와. 막 예전에는 이제 자꾸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막 화부터 났다면 이제는 그냥 웃음이 나와. 이 눈치 없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지금 어떤 동네 바보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계속 만들고 있어. AI 윤석열을 막 띄우면서 공약 위키.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AI 윤석열한테 질문하면 공약에 대해서 AI 윤석열이 바로 대답해 준대. 이게 윤석열이 진짜 이재명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진짜 컴퓨터 못지않은 천재 윤석열이다. 뭐 이런 이미지라면 이런 게 먹히겠지. 지금 동네 바보형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는데 이 AI 윤석열이 이게 그죠?
효과가 있을까? 더 동네 바보 이미지만 굳어지지 않을까요? 예. 본인이 대답을 못하니까 컴퓨터에 의존한다 이럴 거 아니야. 미치겠다 진짜. 아,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가 너무 많네요.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분의 허위 경력 이슈가 하나 더 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 검증팀에서 발표한 건데, 고려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도 이 사람이 이수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는 과정인데, 그 이력서에다가 뭘 써놨냐면, 김건희 씨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H컬처 테크놀로지 부사장 직위로 요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라고 이제 수료자 명단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서울대 GLA 과정 당시에는 이 사람 본인을 H컬처 테크놀로지 기획이사라고 썼잖아.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회사 설립 때부터 2006년 11월까지 실제 직위는 감사였고, 그래가지고 이게 허위 경력 아니냐, 이랬는데, 아니, 지금, 기껏해야 감사 정도 했던 걸 가지고 기획이사라고 뻥튀기 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서울대에서. 고려대에서는 아예 그걸 넘어가지고, 나 여기 부사장이었어, 라고. 뻥튀기를 좀 더 했네. 아, 지금 고려대 무시합니까? 서울대는 뭐 좀 무서워서 차마 그냥 기획이사 정도로 그냥 퉁치고, 고려대는 좀 더 만만하니까 나 부사장이에요 라고 더 뻥을 과감하게 친 겁니까? 참. 아,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더 이상 뉴스도 잘 안 돼. 고려대생들, 촛불 들고 계실 거죠? 설마? 설마 또 이번에도 선택적 촛불? 지켜보겠어요. 요 얘기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게 지금 경제신문들이 연초에 이제 이런 기사들을 막 쓰더라고요. 유튜브들, 주식 유튜버들이 대선 후보 검증까지 한다. 이래도 되는 거냐? 뭐 겉으로는 이제 뭐 이래도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쓰진 않았어.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커진 영향력으로 시청자들, 투자자들 입맛에 맞춘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만큼 고민하고 자중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의 말을 빌려가지고 대충 돌려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질투난 거야. 3프로TV가. 아니, 여러분, 3프로TV가 주식 유튜버예요? 경제 유튜버잖아. 이 사람들이 주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 경제, 심지어 해외 어떤 그죠 정보라든지 뭐 외교 문제 뭐 온갖 것들 다 하던데. 근데 왜 이 사람들 주식 유튜버라고 폄하해? 아니, 우리가 한국경제신문이나 헤럴드 경제신문, 또 어디서 서울경제 이런 신문들을 우리가 주식 신문이라고 호칭합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니까 경제신문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잖아. 근데 왜 이 유튜버들한테는 경제 유튜버라고 안 하고 주식 유튜버라 그래?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예전에는 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경제신문들이 영향력이 컸었는데, 하도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경제신문보다는 이제 차라리 3프로TV를 보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그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이제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 예끼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들이 이제 열린공감TV 헐뜯고, 낙검수 헐뜯고, 그러는 게 딱 사실 속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그런 좀 거친 유튜버들이 자꾸 가져가니까, 부럽잖아.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진영주의에 빠져있는 무슨 사람들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폄훼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웃겨.
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들 좀 언론 비평을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를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뭐 또 방송을 또 며칠 만에 켜니까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얘기가 좀 길었네요.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허지연 TV는 올 한해 또 여러분 덕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일단 연초에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과제 완성을 위해서 후보들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충실히 하겠고요. 그리고 대선 끝나면 또 다른 역할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진중권 검증하는 책을 내려고 해요. 올해 안에 진중권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얼마나 허술하고 팩트 검증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지 기자의 눈엔 다 밟히거든요. 제가 그걸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가지고 책을 낼 생각인데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식으로 또 우리 사회에 또 바람직한 역할들을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